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양도 18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9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머리라는 의미의 수부인데요. 수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한자로는 자기 자신, 즉 머리에 해당하는 수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살펴볼 한자는 머리라는 의미의 수자가 되겠습니다. 수자는 글자 그대로 머리라는 의미입니다. 머리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사람으로 볼 때 가장 위에 있을 뿐만 아니고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머리 숫자는 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런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총 9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수도 하면 한 나라의 중심이 되는 도시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왕국이라면 왕궁이 있는 데고,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면 행정부가 있는 곳이죠. 수긍하다 라고 하는 것은 옳다고 동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비수라고 하는 것은 짧으면서 예리한 단도를 얘기합니다. 수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팀의 헤드, 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수반이라고 하면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를 얘기합니다. 수장과 수반을 같은 의미로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다르죠. 수장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팀의 팀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수반은 한 나라의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참수하다 라고 하는 것은 특히 군에서 심각한 잘못을 함으로써 목을 베는 것을 얘기합니다. 수급이라고 하는 것은 적장의 머리를 베서 그 머리만 증거물로 이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적장 머리를 벤 것을 수급이라고 하죠. 자수하다 라고 하는 것은 피의자가 경찰 또는 사법기관에 스스로 출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학수고대라고 하는 것은 학이 긴 목을 쭉 빼고 슬피 기다리는, 오랫동안 기다리다 보니까 슬피 기다리는 거죠. 하는 것을 비유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수간호사라고 하는 것은 그 간호팀을 얘기하는 거죠. 간호팀의 책임자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병동의 간호사다. 그러면은 안병동에 있는 간호사들을 지휘하는 책임 간호사를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살펴볼 한자는 영자가 되겠는데요. 맞이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이하다 라는 의미의 영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총 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맞이하다 라는 의미의 영자가 되겠습니다. 환영이라고 하면 누군가를 열렬히 기쁘게 맞이하다 라는 뜻입니다. 신입생 환영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새로 입학한 학생들을 위한 환영회를 얘기하는 거고요.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손님을
맞이해서 환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영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권에 따라서 사실상은 어떤 그 조직의 목표가 뚜렷하게 같은 노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로 손을 잡는 것을 얘기합니다. 영입하다 라고 하는 것은 원래 환영하면서 맞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현대 한국어에선 이런 의미는 안 쓰고 다른 조직에서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을 초빙해서 입사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영빈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대사를 영접하는 공관을 얘기합니다. 실제 이 공관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호텔 업무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그 안에서 직무를 볼 수 있게 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 라는 의미고요. 송구영신이라는 의미가 이제 크게 번진 것이 기독교에서 매해 12월 31일 자정을 기해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제 생기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송구영신 하면 통상 송구영신 예배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해자가 되겠는데요. 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삼수변이 곧 물수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바다, 해자는 삼수변의 매양이라는 의미, 각각이라는 의미죠. 매자가 합쳐져서 해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총 10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바다라는 의미의 해자가 되겠고요. 바다에 양자가 있습니다. 이 바다는 같은 바다지만 양자를 쓰는 바다는 규모가 큰 바다입니다. 이 해자는 인근 바다, 조그만 인근 바다도 되고 큰 바다도 되고 보다 제너럴하게 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동해, 그러면 울릉도 옆에 조그만 독도라는 섬이 있죠. 그 독도 기점으로 200캐리, 200캐리면 200 곱하기 1.8km 정도 계산하면 됩니다. 로 태평양, 서태평양 지역을 얘기합니다. 서해라고 하면 옐로시라고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만 여기 웨스트시라는 말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 동부까지를 얘기하고요. 남해라고 하면 제주도 밑에 마라도에서 200캐리 밑의 남태평양 쪽을 얘기합니다. 해외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다른 나라의 관광, 기타 여행을 얘기하는데요. 꼭 오버시가 아니라도 나라를 벗어나면 해외여행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반드시 바다를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이 그대로 정확한 말이지만 실제 만약에 우리가 통일됐다라고 할 때 꼭 바다를 안 지나고 그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육로로 건널 수 있죠. 그래도 해외여행이 된다. 해안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가에서 육지와 경계선 지역을 얘기합니다. 해안 중에 해변이 있습니다. 해변이라고 하는 것은 해안 중에서 예를 들자면 암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된 게 아니고 모래로 이루어진 곳을 얘기합니다. 물론 이 모래는 돌모래일 수도 있고
우리 그 보령의 대천해수욕장 같은 데는 그게 조개껍질로 된 모래거든요. 그런 이제 다른 그 해산물의 껍데기로 이루어질 수도 있죠. 어쨌든 모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해변이라고 얘기하고, 이 해변 중에서 특히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뭐라 그럴까, 어떤 바닷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해수욕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물이라고 하면 바다에서 나는 먹을거리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동물과 식물을 모두 포함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물고기 뿐만이 아니고 조류, 다시마라든지 이런 조류, 이런 걸 모두 포함을 해서 해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민물고기는 해물에 포함이 안 됩니다. 해군은 바다를 기반으로 해서 군 업무를 수행하는 군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해일이라고 하는 것은 심한 파도에 의해서 물이 육지로 덮쳐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부수와 3개의 한자 및 각 한자에 대해서 10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한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조성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